다활류사의 A104 프로입니다. 유무선 전용이고 블루투스 5.1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TFT 컬러 LED가 이 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운트는 가스켓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고, 스위치는 핫스왑 가능한 기종으로 나왔고, RGB 컬러와 음량 조절을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색상은 베이지로 샀고요. 레트로 컬러가 이번에 이벤트로 나와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플라스틱 이게 일반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따로 브랜드 이름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동봉이 되어 있고요.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인 것 같고요. 깔끔하게 동봉이 되어 있고, 워런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도 있고, 스위치 교체 방법, 그리고 노브 기능, 그다음에 TFT 컬러 스크린에 대해서도 커스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풀배열이고요. 보증 기간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액세서리 박스가 뭔가 이쁘게 딱 들어있네요. 여분의 티켓하고 홀러,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있고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레트로 컬러에 맞게 베이지 이런 색깔은 아니고 일반적인 흰색이고, 타입C 케이블입니다. 동봉되어 있는 또 키캡은 우선은 가로로 된 엔터키 회색, 그리고 ESC 회색, 그 다음 세로로 된 엔터키 빨간색, 그리고 화살표 키 빨간색입니다. 예전에 다활류사 제품을 사서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그 PBT 캡하고는 좀 질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두께감이 상당하고, 예전에 그 알지 못했던 그 약간 껄끄러운 그 마감 재질이 있었는데, 좀 마감이 엄청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키캡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살짝 꺼끌꺼끌한 맛이 있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액세서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키캡을 뽑아낼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위치를 뽑아낼 때 쓰는 겁니다. 스위치는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줘야만 뽑혀지고요. 저는 별도로 쓰는 게 있으니까 이 인박스에 그대로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액세서리가 들어가서 박스가 아주 많이 이쁜데, 얘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넣게 되니까 박스가 높이가 얄쌍해지면서 좀 예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있죠. 전체. 네, 이거를 비닐을 뜯으면 AS 뭐 교환 반품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고요. 배열료 A100% 뒷면부터 보자면 100% 배열이다 라고 음각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TFT 스크린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네, 별다른 내용은 안 적혀 있네요. 이게 올라가는 게 살짝 좀 플라스틱 재질이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싸구려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 실리콘으로 댐퍼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드디어 본체입니다. 색상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레트로 컬러고요. 지금 윤활 손으로 안 된 상태인데 기본적인 스테빌라이저 상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성품 중에서 이 정도로 스테비를 잡은 거는 상당히 찾아보기 어렵죠. 노브도 살짝씩 걸리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에 맞게 노브도 플라스틱 색상이 잘 맞춰져 있고요. 자, 저는 스위치를 요번에 새로 나온 스노우 키를 주문했습니다. 공장 윤활이 되어 있고요. 이 스위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LED 발광 부분을 별도로 아크릴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빛이 좀 더 이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부 재질이 좀 POK 재질하는 새로운 재질인데, 나일론이라고 했던가요? 뭔가 서걱거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윤활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스프링 소리가 전혀 안 나고요. 스프링 소리가 나네요. 공장 윤활은 안 되어 있으나 이 스텐 부분은 상당히 지금 부드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걱거림이 제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PBT 재질은 기존의 다원류 제품과는 사뭇 다른 아주 매우 품질이 좋은 상태로 사출이 됐고요. 각인 좀 살펴볼까요? 레트로 베이지는 영문밖에 없습니다. 한글 키캡이 없고요. 메인 문자열은 좀 굵은 각인이 되어 있고, 보통 쉬프트나 이쪽에 보면은 이제 굵기가 좀 다른 것들이 보통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각인이 잘 됐습니다. 이중 사출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깔끔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있네요. 자, 보시면은 페이지 업은 좀 글꼴이 얇고 페이지 다운은 좀 두껍죠. 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스노우 스위치는 아시다시피 50g의 키 압력이고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네, 바닥 치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시끄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매우 정갈하고 깔끔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키 스위치 테스터기를 이제 소리를 소음을 비교를 하자면 청축하고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청축이고 이게 스노우 스위치입니다. 백축 서거권음 있죠. 네, 이런 느낌이고 실버 스위치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체리 스피드 실버는 키 압력이 낮아요. 확실히 서걱거림은 체리 스위치보다 덜합니다. 적축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적축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적축이 45g인데 적축보다는 적축과 흑축의 사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 다 리니어인데 흑축보다는 조금 가볍고 적축보다는 살짝 무거운 키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레이보다는 훨씬 더 덜한 키 압력이죠. 옆에 보시면 블루투스 그리고 케이블 그리고 동글 모드 이렇게 있고, 아마 동글 모드를 켜게 되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불 꺼보겠습니다. 요즘은 LED 색상도 그냥 16만 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다채로운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LED가 좀 부드럽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동영상을 보게 되면 LED 모드 변경은 평시한 기존의 다월 제품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불을 완전히 좀 낮춰보겠습니다. 네, LED 이런 효과가 있고요. 스노우 스위치에 나온 것처럼 이쪽 부분이 아크릴 스위치의 아크릴 부분이 LED를 좀 더 부드럽게 투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노브에 따라서 백라이트 모드 변환이 됐고요. 네, 이렇게 색상 변환도 됩니다. 밝기 조절도 있고요. 기본적인 볼륨 조절. 표시가 안 나고 있어요.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야만 표시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는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GIF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요. 고양이, 토끼, 비행기. 레트로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귀엽네요. 네. 자, 이렇게 되고 바로 이제 헤나를 이용해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헤나 툴인데요. 다이소에 가시면
엄청 단단한 고무 재질의 헤나를 싸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오, 마감이 고급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싸구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갭이 있으면서 틈새가 거의 없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틈이 없네요. 헤나마저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감을 완벽하게 해놨을까요? 틈이 없네요. 아니,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놀랍습니다. 다얼류 회사 엄청나게 좋은 양품의 제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리시버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딱 마감을 맞췄고, 어떻게 열어야 되지? 네, 틈새로 헤나를 집어넣었더니 벌려지고 있습니다. 마감이 엄청나게 잘 잡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마감은 보다보다 처음 봐서 좀 적잖이 놀라고 있습니다. 헤나로도 이렇게 힘들어. 카드로 절대 안 됩니다. 될 수 있나 모르겠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왜 좋은 제품 사서 부시고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네, 뭐 어릴 때부터 다 그러시지 않나요? 시계 같은 걸 사면 부시기도 하고 분해를 다 해서 안에가 어떻게 구동이 되고 있는지 봐야만 식상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물론 고장난 것도 많고요. 그래도 이렇게 구조를 보고 나면 나중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공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쌓게 되죠. 진짜 역대급으로 힘드네. 됐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조인트 부분이 많고요. 가급적이면 안 열고 그냥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선 보시면 가스킷 모드인데 실리콘 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쿠션이 큰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이 가스켓으로 좀 받쳐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가스켓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네요. 여기는 이 LED 부분은 나사를 풀어야만 밑판을 볼 수가 있나 봅니다. 드라이버 중에 제일 작은 걸로 열어야 하고요. 자을에 그렇듯이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겠죠. 세상에 테이프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모드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PCB와 상부 기판 사이에 실리콘이 되어 있고 그 실리콘이 가스켓 모드까지 다 원큐에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다 실리콘 가스켓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단단한 기감을 가져가게 되죠. 테이프 모드는 이게 막 쪼그덕쪼그덕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재질의 테이프고요. 소음은 확실히 차단이 될 것 같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한번 두드려 볼까요?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예, 그리고 상부 플레이트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마치
조립식에서 쓰는 그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네요. 유연성이 많지는 않고 단단한 플라스틱 질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부 기판이 무엇냐에 따라 요즘은 키보드 소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재질이라면 하이 피치의 소음이 나지는 않고 좀 저음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부 흡음은 스펀지 재질의 흡음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흡음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 있고 1900짜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접지가 일어날까봐 여기 한번 한꺼풀 테이핑으로 막아놨고요. 3800mAh의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하부에는 실리콘으로 틈새 없이 하부 흡음이 두께별로 들어가 있고요. 벌집 구조를 또 가지고 있네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부에 이렇게 실리콘 밑판이 있다는 거는 부드러운 그런 타이핑 소음보다는 소음 억제와 그리고 단단한 기감을 가져가는 것들이 목적일 것입니다. 여기도 모양에 딱 맞게 설계를 했네요. 엄청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마감이 지금 1mm의 틈새도 없이 재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소비자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하죠. 자, 만약에 모딩을 진행을 한다면 스위치에 스프링 균열을 해야 될 것이고, 테이핑을 굳이 이 정도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두 겹 정도 더 하게 되면은 더 안정적인 소리가 날 것 같고요. 하부에 흡음 스티로폼을 빼고 제가 이번에 다이소에서 사온 흡음 스펀지로 된 건데요. 한번 시험 삼아서 사와 봤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딱 붙일 수 있을 것 같네요. 테이프 모드는 하지 않고 요것만 부착을 시켜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 밖에 안 하고요. 한쪽이 접착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한 2에서 3mm 정도 됩니다. 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죠. 에이코.
칼질을 잘 못합니다. 저는 바닥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끈적끈적하네요. 자르는 모양도 틀렸습니다. 이런 된장. 느낌 아시죠? 느낌 아니까.
실리콘에 흡음 패드를 더 장착을 했고요. 테이프를 굳이 더 붙일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한 겹만 더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테이프 모드를 하는 이유는 기판에 올려 퍼지는 상부 플레이트 플라스틱 기판에 올려 퍼지는 그 플라스틱 둔탁한 소음을 잡아주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사운드를 내주고 하는 목표인데요. 하는 게 목적인데요. 어머니들 마늘 지을 때 바닥에다가 수건 깔고 마늘을 빻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공기는 뭐 물질을 어떤 매체를 만나느냐에 따라 공기가 통하는 것들이 많이 차단이 되면서 소음 역자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테이프를 두 겹을 하니까 테이프 저도 그냥 여기 한 겹만 더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테이프 모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테이프의 재질과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뭐 해외 모드 사이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뜯어버리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구조 설계상 이 가스켓은 뜯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뜯어내고 장착을 해도 될 것 같지만 애초에 좀 단단한 소리를 내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서 가스켓은 따로 모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PC 상부 플레이트가 이 부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구조인데요. 이런 것들이 쿠션감을 좀 더 더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못 느끼실 텐데 통울림이 좀 잡혔습니다. 예, 쿵쿵쿵쿵 하는 중저음의 그 통울림이 있었는데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부러지니까요.
맨 밑으로 놓고 결착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감이 틈새를 없게 하려고 약간 꺾여 있습니다. 시트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의 마감은 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사이에 갭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부 플라스틱으로 전해지는 울림이 조금 있네요. 이 정도면은 뭐 윤활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스텐 부분이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상당히 매끄러운 느낌입니다. 뭔가 이번에 무슨 스위치에 무슨 처리를 했다고 하더니 매끈매끈한 거의 플라스틱 재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 중에 이렇게 매끄럽게 표면 처리한 거는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작심을 한 것 같네요. 스노우 측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키캣도 예전에 쓰던 그 다얼류의 그 기본 제공되던 키캣과는 다르게 상당히 겉표면이 더 조밀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면은 4~5만원 되는 키캡 수준에서만 볼 수 있는 마감 재질입니다. 마감이 상당히 준수합니다. 네. 자, 이것도 금도금이 되어 있네요. 금도금 커넥터고 이렇게 딱 튀어나오지 않게 잘했네요. 아이고, 이런 빠뜨렸네요. 근데 뭐 저기 없어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딱 체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들썩들썩 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분리할 일이 있으면 그때 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please turn it slow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확 돌리지 말라는 뜻일까요? 뭐 이건 스티커를 떼내면 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문구니까 빼버리고요. 이것도 떼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먼저 녹음을 하고 별도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다가 느낀 건데요. 적축과 흑축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타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퍼뜩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매끄럽기 때문에 키를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바닥을 치는 부분만 느껴지기 때문에 스텐 부분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네, 기존에 제가 쓰던 바이올렛 에코 퍼플 바이올렛이 있는데 잠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5 G0로 윤활이 된 상태라서 상당히 낮은 피치의 소음이 나고 있고요. 네. 바닥 치는 소리는 더 적은 것 같기도 하네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치면은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타자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색상은 이렇게 되고요. 만족스럽습니다. 풀벨이고 사무실에서 쓰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 고질적인 폴링 레이트나 이런 체크들이 필요한데 그건 차차 사용을 해가면서 리뷰를 남기는 거를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